크게 만들어 놓고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겨갖고 심지어는 그 대동단에 나창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창헌이 주도해서 김혜연 선생님도 해서 임시정부 청사를 습격하고 뭐 거기서 뭐 젊은이들끼리 또 난투극이 벌어졌던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요 대동단 선언서인데 선언문의 첫 번째가 이강, 의친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명자가 김가진, 세 번째가 전협. 전협이라는 분은 일진회의 핵심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비아냥거리는 있는 사람들은 뭐 친일파가 독립운동하냐, 김가진은 남작이고 여긴 일진회고. 그런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독립이 되려면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 의병하던 사람들만 독립운동해서 되겠어요? 의병하던 사람들의 주 목표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작이었던 분이, 대한제국의 대신이었던 분이 상해로 오니까 상해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표현이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국로라고 나와요. 나라의 원로. 그러니까 김가진 선생을 대접을 하는 게 국로라고 해서 국로 대접을 받은 게 두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하고 김가진 선생. 그래서 두 분이 뭐 바둑도 많이 두고 그러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김가진 선생이 한 서너 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동단원들이 이렇게 국내에 출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 갈 때 이건 이제 일본 자료에 있는 건데 원본은 아니고 일본이 그 자기네 기록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갖고 왔다. 이제 그 모양을 만드는데 그 신임장 하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시 내지 특파원으로 보내는데 그리고 연호는 임시정부. 그러니까 여기는 임시정부 외곽에 있는 단체인데 연호를 대한민국 이걸로 쓴 걸로 봐서는 어때요? 대동단이 복벽단체는 전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걸 믿고 있고 의친왕을 모시고 왔지만 의친왕은 영향력이 있고 그런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셔간 거지 의신왕 웅립해서 뭐 대한제국으로 돌아갈 그걸 생각했던 거는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군자금 모집 그런 자료고요. 이런 거 상해 가정부 임시정부 내에 이제 동향 그러면서 대동단 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고요. 요거 이제 기막힌 겁니다. 이게 3.1운동 1주년 기념식이에요. 3.1운동, 국내에선 기념식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3.1운동 1주년 최고 기념식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거 집회 장면이 독립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장하는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너무 흐리네. 요 구탱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분이 김가진 선생입니다. 너무 이렇게 흐린데 아마 저쪽에 가면 큰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자세히 보실 텐데 여기 이제 그래서 원로들이 들어오고 임시정부 이제 주석단이 들어오고 강요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민사회 또 독립운동 지도자들 들어오고 여운형 선생이 사회를 봤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사회를 봤는데 여운형이 탁월한 웅변가거든요. 아주 최고의 웅변가, 선동가였는데 이게 진짜로 사회 본 거 기록만 봐도 진짜로 선동을 잘했다. 장내 분위기를 여운형이 잘 안 했어도 워낙 감격해 있는 데다가 왜냐면 이 태극기가 올라가니까 장내는 이미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미 울음바다가 되고 이 대형 태극기를 이제 서서히 이분들이 줄을 당겨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 상해 교민들이 한 400명 참석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울음바다가 된다. 여운형은 거기서 이 태극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높이 매달 겁니까? 아니면 다시 땅으로 떨구실 겁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고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무렵까지가 이제 김가진 선생이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74살 노인이 그래도 큰 뜻을 품고 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고 독립운동 진영은 분열되어 있고 믿었던 게 당신은 탈출해서 대동단을 갔지만 국내에선 대동단이 적발이 됐잖아요.
의친왕 망명이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조직은 다 깨지고 그다음에 임시정부하고 해보면은 얘기는 임시정부는 뭐 외교결혼을 한다, 이승만은 전혀 딴 얘기를 한다, 뭐 하니까 야 이건 뭐 행동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러면서 또 젊은이들 자기 따르는 젊은이 아들 그쪽하고 임시정부하고 충돌해서 또 불편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온 그 일본 기사인데 뭐냐면은 이제 임시정부가 아주 그 개판이 되고 그다음에 이승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승만 잘라야 한다. 국민대회가 준비되고 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한 두세 달 전 상황인데 일시 김가진 요건 백주는 백순의 옷자인 것 같아요. 일본 말로는 뭐 발음이 다 같이 준이니까 그 우리 순할 순자 백순이라는 분이 독립도 계신데 백순, 박은식 등을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대통령 물망으로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승만 잘라내고 임시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 대통령 그 물망에까지 오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사진인데 참 멋쟁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얀 양복을 입으실 생각을 했을까 이제 하면서도 근데 참 그 생활이 너무나 공공해서 뭐 거의 이제 그래 보면은 그 비난한 생활. 그 다음에 또 일본 놈들이 그 첩보 문건에 보면 조선 독립 불령 선인들의 궁핍상. 그러면서 이제 이댁도 얘기. 여기는 뭐 집안이 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고 밥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이제 뭐 하는. 그래서 이제 78세 노인으로 74세 때 망명을 해서 78세에 작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해에서 그 김가진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동아일보가 아주 큰게 기사를 냈죠. 이게 지금으로 봐도 작은 기사가 아니죠. 지금으로 봐도 부고 기사에서 작은 기사가 아닌데 그 당시는 신문이 4면 나올 때입니다. 지금처럼 40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사였는데 동아일보 입장에서도 아주 크게 왜냐하면 애국자가 돌아가셨고 근데 참 그러면서도 실제로 보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다.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랬고 여기 그래도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딱 그래도 박혀서 나오죠. 공공운동이 아니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해에서 이제 그 교민 한장에 우리 김가진 선생께서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그 통고문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유림연합회에서 그 장례를 이제 여기 호상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 거고요. 이게 상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장행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마차를 빌려서 한 거고요. 동농 선생의 묘비가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 이제 묘지를 모셨습니다. 이건 그 부의록인데 여기 뭐 박은식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상해에 계셨던 분들의 그 이름이고요. 여기 박은식, 뭐 김구, 안창호 뭐 등등의 이름이 다 보입니다. 요거는 국내의 부의록이에요. 여기 보면은 동아일보사에서도 그 큰 돈을 냈고요. 이 부의록 보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동아일보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성함도 이름도 있어서 아 이게 인연이 길게 이어지는구나 이제 그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가진 선생이 뭐 예술가로서 특히 당대 최고의 사회가이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아마 가면 번역돼 있을 텐데 그 국파 군망 사직경 나라는 깨지고 임금은 죽고 그리고 사직은 기울었구나 이제 하면서 포수 인사 지금생 그리고 수치를 끌어안고 죽음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다가 이제 망명을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거에 보면은 이 기착관 속에 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네가 제국의 대신임을 누가 알리요? 이제 하는 그런 뜻을 남긴 거고요.
이제 이런 글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판을 많이 썼고 또 창덕궁에 그 현판과 주변을 그것도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인보 도장이 남아 있는데 완당과 동록 양 선생의 인보 합편이라는 책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당시에 서예와 전각, 전각은 주로 아마 오세창 선생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창 선생과 아주 그 각별한 사이셨고요. 그래서 도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해도 망명하셨고, 자 이제 그 며느님 장강일기와 녹두꽃.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한 미인이시죠. 이 장강일기가 출간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그 뭐 꼭 그 실화극장 반공 드라마 비슷했어요. 맨날 보면 동지들하고 뭐 모여서 엄숙하게 뭐 갤리나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생활사가 들어간 거죠. 저는 그 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를 다룬 책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책이었고, 그냥 그 누굽니까 이회영 선생 부인 서간도 시종기나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북에서 나온 걸로는 책도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따뜻한 시선을 보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했다가는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결정적인 대목에서 비판을 하는데 뭐냐면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형이고 삼촌이고 고모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친구 후배, 자기 어렸을 때 무등 태우고 뭐 무릎에 앉혀서 들려놓는 그 형들이 좀 잘 됐어야지.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고생했다 얘기 다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김구 선생 아마 이 책 나온 직후에 김구 선생 특집은 거의 그 이 책의 내용을 갖고 거기 보면 김구 선생님이 와서 후동 엄마 밥 해줘. 그러면은 아기 좀 봐주세요 하고 아기를 맡기고 그러면은 그 우리 김자동 선생님의 굉장히 낯을 가지는 까다로운 아이였는데 김구 선생님한테 가면은 그렇게 또 푸근하게 잘 계셨다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상해 그리고 이런 데 사셨던 거죠. 네, 김자동 선생님. 저 뒤에 계신 분은 용한 씨라고 그 김가진 선생님의 작은 아드님이에요. 김의현 선생님의 동생인데 김의현 선생님은 망명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장례를 치러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귀국길에 의열단 관련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고문을 당하고서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장안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화제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뭐 어떤 식으로 났냐면 정무총감이면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정무총감한테 찾아가서 조선을 독립시켜라. 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뭐 보니까 이 망명한 암흑의 아들인데 이렇게 정신 이상이 돼서 그랬다 해서 풀어줬다. 뭐 구속시킬래다 풀어줬다. 뭐 이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다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엌 모습들 이런 건 이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요거는 이 정정화 여사, 그 조선의 짠다크라고도 불리는데 독립자금을 구하고 또 독립자금과 생활자금이죠. 워낙 상해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국내에 여러 번 잠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잠입하다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장강일기에 나와요. 장강일기에 나오는데 그게 그랬나 보다 하다가 이번에 자료를 뒤지다가 찾았는데 괴 여자 3명이 잡혔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가진의 며느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정정화 여사인데 어렸을 때 이름이 묘희라고 해요. 였다는데 여기 이묘희라고 나오고 이게 웃긴 게 아마 그 기자가
얼핏 아마 경찰 보고서를 얼른 보고 베껴 쓰다가 이제 뭘 잘못 베꼈는데 보창로라고 나온 거는 그 살던 댁이거든요. 주소인데 보창로를 사람 이름으로 해서 2명이 잡혔는데 3명이고 이집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은 이욱인데 날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날일자를 뭐 이렇게 잘못 봐서 그 욱자를 립자로 읽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집이 며느리인 것처럼 됐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묘희라는 분이 이묘희가 그 사실은 정묘희죠. 정묘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체포된 기사였고 이분이 국내에서 이제 와서 자금을 모아가려고 했는데 많이 모으지는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그 장강일기를 읽으면서 가장 그 가슴에 그 남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찾아가서 상해에서 와갖고 찾아가는데 아무 집이나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 집이나 갈 수 없으니까 정말로 그 친한 집에 가서 이제 그 자금을 해야 하는데 딱 그 문 두들기고 이렇게 했더니 문이 빠끔 열리고 이렇게 딱 보더니 누구시더라? 알만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심이라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해갖고 이제 거기서 아주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셨다는 그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가시면은 요 윤봉길 의사 의거에 대한 이제 그 호해인데 윤봉길 의사 편지고 도시락 폭탄 물통 이게 이제 왜 관련이 있냐면은 그 직접 뭐 이 사건을 만든 건 아니셨지만 백범이 이제 윤봉길 의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정정화 여사를 불러서 술상을 받으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가서 신문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밖에 나갔더니 신문이 아니라 호해가 나와 있어서 호해를 갖다 드렸다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찍고 뭐 워낙 유명한 얘기죠. 이 사진 찍고 이제 젊은이 그 보냈고 그래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밝혀진 그 사진인데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참 기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가까운 거리에서 딱 한 발 쐈어요. 딱 한 발 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마에. 흰 천을 둘렀거든요. 피가 흐르는 배어 나오면서 그 일장기를 그리게 되는 거죠. 흰오마루를.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최후가 흰오마루를 그리는 걸로 끝나게끔 디자인을 한 아주 악랄한 그 처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게 일본이 항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독립운동 헛했다. 우리 독립운동은 아무 일본의 패망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본인의 항복을 백범 선생이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범 선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하다못해 이 옆에 서 있기라도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은 아무 기여를 못했냐?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이. 이게 일본 위상이거든요. 위상이고 얘 비서가 들고 있는데 모자도 들고 있고 가방도 들고 있고 지팽이 들고 있잖아요. 왜 지팽이입니다. 근데 이 지팽이가 이 모닝코트 입고 폼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일본 외상 시게미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기. 그래서 윤봉길 의사 폭탄이 터졌을 때 여기 이제 시다가와 대장은 죽었고 저 시게미츠 총영사는 어떻게 됐냐면 다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남아서 위무 대신이 됐는데 이 지팽이가 진짜로 짚고 다녀야 해요. 의족 달고 지팽이 짚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예요? 항복하러 오는 그 한 발 한 발의 조선 독립운동.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마주 싸웠었던 동아시아, 조선과 중국 여러 나라 민중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그 한 발 한 발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일본 위상이 절뚝절뚝하면서 오는 게 그냥 왔던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 장면, 일설에 의하면은 폭탄 만들고 실험하고 하는 것까지 도우셨다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에 즉 우리 독립운동사는 윤봉길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윤봉길 의사를 당연히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의 절반은 뭡니까?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현이나 박차정이나
뭐 김명신이나 직접 싸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임시정부 뒷바라지 했었던 그 수많은 분들, 그 노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네, 또 서고 이동영 선생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 다 정정화 여사께서 이제 그 모신 거고요. 광복군 그 사령부 그 주임, 주계주임, 그러니까 회계원 비슷한 걸로 이제 김혜한 선생님이 임명됐다 임명장이고요. 애국부인회 독립신문. 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건 토교 그림, 그 민정기 화백이 그리신 거, 그 이번에 새로 그리신 거 대작이 걸려 있으니까 저 보시고요. 네. 광복군이 노는 모습들입니다. 이 광복군들, 여기에 장준하 선생님도 계신 거였죠. 장준하 선생님도 이때 탈출해서 이때 그 중경으로 갔었던 거고요. 그 김붕준 선생이라고 임시의정원 의장 지내신 분의 그 유가족들이 요 옷들과 그때 그 트렁크와 옷들을 그대로 잘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빌려서 같이 전시했고요. 중경 시내에서 그 경축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왔고, 돌아오는데 이게 뭐냐면 DDT예요.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시죠. 옛날 그 살충제 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장경일기 읽으면서 또 한 번 그 아주 슬펐던 대목. 만 26년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독립 임시정부의 요인들, 아주 국무위원들은 이제 따로 귀국을 했지만 요인들은 상해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땅의 주인이 미국인 거예요. 그랬더니 독립투사들이 왔는데 미국이 상륙을 안 시켜줘요. 핑계는 콜레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흘을 거기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6년 동안 조국을 그려한 분들이 중국에서는 그래도 또 참을 수 있었겠지만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참아요? 바로 빤히 그 부산이 보이는데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상륙하고 떨어져서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뭐 군악대 가서 빵빠레 올리면서 꽃다발이라도 걸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군이 이것뿐이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이 독립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시는 거. 백범 선생은 그랬다잖아요. 그분이 19살부터, 18살부터 동학에 투신을 해서 그때부터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쭉 해오신 양반이 나이 70이 됐는데 일본이 망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첫마디가 평생 소원이 일본이 망하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조선이 독립되기를. 그런데 그 첫마디가 큰일 났다. 외적이 항복했다. 조선이 독립됐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장준하 같은 분들을 그 OSS를 통해서 미국 CIA죠. 나중에 CIA 된 OSS랑 같이 손잡고 훈련시켜서 국내에 투입시키려고 했는데 그 투입되기 며칠 전에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투입이 됐어. 저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그렇고 또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격이 들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투입이 됐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전이라는 게 한 개 도에 장준하 같은 광복군, 장준하, 김준혁 같은 광복군 3명에서 5명씩 한 개 도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수십만이 득식을 한데 한 3명, 5명 투입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요? 총이나 한 방 쏠 수 있을까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다 잡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죠. 왜? 그래야 조선이 싸우고 있다는 교전단체로라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했다고 꼭 얼마나 달라졌을지 우리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못하고 됐을 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강화조약을 맺을 때 전 세계 52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가장 질기게 싸운 게 누구예요? 윤봉길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됐어요? 그 52국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우리가 갔었다고 얼마나 달라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었으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꾀소리라도 했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어떤 이 순환의 현장. 그리고 정정화 선생님 뭐 자세한 말씀 드릴 시간은 없지만 결국 전쟁 때 감옥살이까지 하시잖아요. 옛날에 다 같이 알고 지내고 다 같이 한솥밥 먹던 식구가 북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쟁 때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는 북으로 가고 남쪽으로 온 분들한테 잘 살고 계십니까? 쌀이라도 드리고 뭐 했더니 부역했다고, 뭐 친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이렇게들 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자 동농 선생의 묘지는 헐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상해에 계세요. 그 옆에 안장됐던 분들을 애국지사도 모셨는데 동농 선생 유해를 모셔오질 못했습니다. 왜? 참 기막힌 노릇이지만 서훈이 안 됐대요. 김의현 선생님, 그 정정화 여사님, 시아버지가 망명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서 평생을 독립운동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독립투사도 서훈이 됐어요. 근데 김가진 선생은 참 저도 독립운동사를 공부하지만 독립운동사 공부하는 학자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공부하는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목숨 걸고 망명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망명한 분이 뭐 자기를 받았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서훈을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건 아니죠. 민자운동 유공자도 그 포상받고 그 보상금 받으려고 민자운동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 그 동농 선생의 경우에는 이 유해를 국내로 좀 모셔오려면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김혜연 선생은 납북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양의 애국열사등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정정화 여사는 대전 현충원에, 대전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묘소가 다 따로따로예요. 한 분은 상해 여전히 누워 계시고, 한 분은 평양에 계시고, 한 분은 대전에 계시고. 이게 그 분단된 조국의 그 현실을 반영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사보다 친일파들이 차지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전시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역사는 흐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는 뭐냐? 개화운동의 맥이 독립운동으로, 독립운동의 맥이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노동운동까지 이어졌다가 이색 역사를 보면 한 집안에서 4대에 걸쳐서 그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신문화 건설, 그 중심적인 흐름이 친일파한테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이 독립운동으로, 적어도 정신사적으로 볼 때 독립운동 쪽으로 이어졌다는 그 무게중심을 확 틀어버리고 그 방향을 확 틀어버린 분이 바로 김가진 선생의 망명입니다. 이건 개인과 일가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일산 철도에서 기찻길에서 한 찻발을 올려놓으시는 그 행위가 개인을 위해서도 일가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한국의 큰 역사 흐름에서 정말로 그 역사 흐름을 바꿔버린 부분입니다. 친일파가 독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민주화운동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역사, 저도 너무 오래 제가 떠들었습니다만 2시간 얘기를 했지만 그 긴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할 거. 그거는 뭐냐면 친일파가 독재한 거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민주화운동 했다. 그 흐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전시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